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기립과 함께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저 기리세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주말 사이 주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코스피 지금 현재 2,50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2,600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내일은 상승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고비를 넘겼을 뿐,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탄탄해야 이러한 악재가 없어지더라도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 와중에 미국 FOMC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타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시장의 기대와 좀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면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이제부터는 그러면 진짜 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인맥주, 정치 테마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일단 먼저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동신건설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 그때 대선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동신건설은 이렇게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었고, 최근에도 많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언제 고점을 치고 떨어졌나 한번 보자면은, 자,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 관련주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고점을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화되면 될수록 우리 눈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말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고점은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선 때는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고, 그때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몇 년간 죽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사실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뭐 이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일정도 슬슬 나오고 있고, 누가 뭐 대선에 참여할지, 누가 당선될지 그런 것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고점은 낮아진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번 탄핵 표결로 이제는 뭐 대선 시작이다 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일은 셀 온이 나타날 수도 있다. 뉴스의 파라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뭐 10몇 프로 상승으로 출발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앞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피레침을 계속 찍는 모습,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큰 모습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우리가 그 변동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보유자의 영역이며,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먹고 싶다. 그렇다면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 사세요. 떨어질 때 사고 중간중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는 구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대 매수 기회가 아니라 매도 찬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니 길이 근데 이거는 이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바른손이라는 기업을 보자면은 2016년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차트 흐름을 보자면은 아마도 기레분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고점보다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인용이 되었을 때도 급등하게 됐으나 결국은 쭉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부터 계속 연일 하락하다가 대선 때는 오히려 피날레를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찍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던 안 되던 대선 테마주의 끝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 두 친구들은 사실 그 대선 테마주 중에서도 정말 주류 아니겠습니까? 진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러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요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급락하는데, 그 외 이 친구들과 비교해서 인지도가 낮은 그러한 대선 테마주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생각을 해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안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9대 대선, 20대 대선 이때 보시면은 그냥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그 기간은 매우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진짜 대선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선 테마주 쉽게 건들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튀어오르는 뭐 그런 것들을 잘 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겠지만 그것조차도 가면 갈수록 확률이 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주식이든 기대감이 오르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는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번 주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7% 이제 쭉 올라오면서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왼쪽에 코스피 차트를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예상보다 강하게 쭉 올라오고 내일 또 만약에 강하게 상승 출발한다면은 이거 전 고점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진짜로 추세 반전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다시피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여기가 바닥이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빠졌으면 많이 오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항상 짝수회는 코스닥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홀수회 때 코스닥은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내년 코스닥은 분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시장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다룰 건데 지금 사실 미국 증시를 하는 분들은 그거를 좀 매도하고 달러도 높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도 연일 좋으니까요. 그거를 매도하고 국장으로 돌아올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알테오젠 또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매동을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은 쓸어담고 있고 최근 들어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 연말까지 몇 조 원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큰 매수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이 지금 뭘 사고 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환율을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1436.2원. 이게 월요일 날 얼마나 하락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환율이 어떻게 떨어질지 보도록 하고 유가는 71.29달러로 여전히 아래쪽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왔고 이번 주 FOMC 결과가 나타나면 방향성 정해지겠죠.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여전히 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는 당연히 또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다만 얼마나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환율과 외국인의 매동이 그 부분을 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 증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설령 탄핵 투표가 실패했더라도 증시 급락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모든 호재든 악재든 반복 때문에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다음 대통령일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국장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치 테마주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 달 뒤, 두 달 정도가 지나면은 야, 그때가 고점이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 반면 정태주보다는 정책주는 조금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출산,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등 이 친구들도 고점이 크게 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죠. 새로 등장하는 정책이나 항상 뭐 대선 때는 새로운 사람이 막 등장하면서 이제 뭐 라이징 스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의 관련주는 폭등의 기회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누가 먼저 새로운 정책주를 잡는가 그것만 잘 잡으면 몇 배 먹는 그러한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딱 봐도 머리 아픕니다. 사실 뭐 직장인 기르분들이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던 가면 됩니다. 정치 테마주 말고 어차피 올 미래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누가 있나? 바로 자율주행, 로봇,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네카오, 양자모, 게임, 엔터 이렇게 깔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이 되었는데도 신재생 관련주가 안 오른다면은 이제는 악재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재생과 2차 전지 바닥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메타버스, 반도체, 6G, 건설, 구리, 화 이러한 관련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보다시피 아주 먹을 게 넘쳐나는 시장이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다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 증시도 코시국만큼 조정을 받았고 내년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하기 행복한 그러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바닥에서 뭐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비슷한 차트죠. 이 친구들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I 소프트웨어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이오는 조금 깔려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네카오 많은 분들이 네카오를 욕했지만 결국은 금리가 인하하면은 네카오의 시대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 차트 정말 아름다운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강한 테마주 중 하나겠죠. 양자모 관련주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현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게임주와 엔터주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에 깔려있는 친환경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 이 친구들을 언제 살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또한 타이밍만 잘 잡으면 50%에서 100%그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몇십 조가 남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던 거 계속 사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카카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만약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그 외국인은 지금까지 사던 걸 또 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네요. SK하이닉스, 네이버, 삼바, 크래프톤,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양식품, 현대모비스, 하나에로스페이스,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미국 ETF를 사고 있고요. 엔캠, 두산에너빌리티, 금양, 신한지주, 두산로보틱스, 곧버스, 하나금융지주, 미국 ETF, 이수페다이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증한펀드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증시가 또 팍팍팍 올라갑니다. 예전부터 그랬죠. 증한펀드 이야기가 나오면 저점 근처였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이 한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둔다고 하고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국 내수 관련주, 그리고 화학주나 구리주, 또한 게임주와 엔터주 다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모 관련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세는 영웅이 탄생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과연 이 친구가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보도록 하고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기분들이 환영하셨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율주행과 로봇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라는 증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신용잔고. 신용잔고가 진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호시국대죠. 4년 4개월 그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니까 지금이 이제 큰 기회는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비만 치료제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에서 좋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비보존 제약이 우리나라 38호 신약을 허가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또다시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의 지표가 발표됩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11월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발표, 동해가스전 시추가 개시가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11월 개인소득 및 개인소비지출 발표, 중국 12월 LPR 발표,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조기 폐장하고 크리스마스 휴장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2가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가오면 관련주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매도 기회 주면 팔아야겠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공모주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